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강했어요. 2.6%. 뭐 그렇게 크게 강한 건 아니지만 뭐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시겠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했는데 원래 이렇게 고가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의 끝은 22평이 올라올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올라오는지 그 이격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쭉 22평에 대한 부분을 그어보면 자, 평균 가격이 있죠. 평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선으로 이어놓은 게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은 주가를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이평선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주가는 위로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배열도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자, 이쪽 구간에서 정배열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20일 이평선까지 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죠.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원전, SM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런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당연하죠. 근거 없이 이날 거래가 얼마나 터졌는지 아십니까? 1조 4천억이 터졌습니다. 5월 27일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1조 4천억의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쵸? 1조 4천억 이 정도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집이에요.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했을까요? 매도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매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매도에 대한 규모가 60억 정도 나왔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래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쵸? 하루 매수를 쉬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오늘 매도 나왔네. 뭐 내일 조금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진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한 건 AI 반도체가 부족하고 두 번째 변압기, 세 번째 뭐예요? 전기. AI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그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무탄소로. 답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강한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가 SMR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죠? SMR은 원래부터 없다가 새로 싹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지는 못하죠. 평생 가도 못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자력 항공모함 이런 쪽에서 실제 사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일 수밖에 없다. 그 방향을 이해했을 때 최근에 강한 종목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정도면 거의 뭐 천국의 계단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도 2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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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수렴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요 내용이에요. 22평에 대한 그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에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조정이 이제부터 좀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입니다. 이것도 원전이죠. 그쵸? 근데 매수, 매도 23%. 왜 이런 매매를 제가 했을까요? 두산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두산 어때요? 우리 기술보다 먼저 떴죠? 3월 달에. 그쵸? 그래서 신고가, 매수, 매도 14.7%.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2%씩 손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절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내용만 만들어 놓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산, 그러면 우리 기술,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그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 구간에 담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매수를 했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는지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FST 자, 내용 보세요. 36,850원 그때 37,000원으로 올려 잡으세요. 오늘 같은 경우 YC 같은 종목, 태성 같은 종목 보실래요? 태성 자 보세요. 오늘 5% 강세를 보였고요. 시가 공략 됐죠. 그리고 내가 매도를 했을 때 11%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갔는데 매수를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명확히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29,000원 매수 이때 가격이 28,50원 여기서도 올려서 사죠. 지난 금요일입니다. 보세요. 5월 31일 맞죠? 지난 금요일.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22,000원 넘어가면 추격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 중에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진짜 극소수입니다. 1%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1%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제가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 2850원이고 약 3시간 정도 지난 12시 39분이죠.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21,600원, 한 3% 정도 올라왔는데 22,000원까지 돌파하면 더 사겠습니다. 물량 더 담아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FST 같은 것도 봐요. 올라가는 부분 타죠.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됐을 때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쵸 3거래일 동안 몇 프로? 74.8%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평선의 각도 그리고 기울기, 이격도 그리고 배열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실시간 내용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와서 공부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 공략을 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지금 뭐예요? 이격도를 조절하고 있는 지금 이격도가 몇 프로예요? 10%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되면 더 올라가겠죠. 왜? 주가는 이쪽 구간에서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은 평균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저가부터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잖아요. 평균 가격이 계속 빠지잖아요. 낮은 가격대가. 그러면 평균 가격이 높아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이평선 올라온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 잡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실제 다시 제가 매매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 제가 정확하게 공략하죠. 근데 이평선의 이격도를 계산했을 때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0.9, 0.4 이렇게 손절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보세요. 24년 2월 2일 날 0.99% 손절한 거죠. 그리고 22년 8월 23일 날 0.6% 손절한 겁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만들어 놓지 못하면 진짜 너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해서 내가 단기간에 이 효율적인 매매를 하는 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대로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내역 보여드릴 때 어떻게 됐나요? 2주를 넘어가는 종목이 없죠. 물론 오차범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손절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큰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살아만 있으면 나한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파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종목 타점을 잡을지 가격대를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그 목전에 와 있다. 재료 같은 부분 이런 부분 보잖아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 보잖아요. 주가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SMR 방식을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내용은 그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전 가동률을 보더라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원전 그 가동을 멈췄었던 직전까지 그 한 80% 정도인데 그 80% 정도의 가동률을 지금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방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강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자꾸 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삼양식품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삼양식품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3% 손절했죠. 일부 정리했고 오늘 10% 강세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전량 매도하고 수익 몇 프로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 보유 수익이 8.7%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 생각보다 제가 이쪽에서 물량을 많이 샀거든요. 많이 사서 일부 정리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원래 이쪽 날에 갔어야 되는데 물량 남겨놓은 부분을 지금 10% 정도 오늘 강세 구간에 왔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아까 전에 제가 그 타점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드린 것처럼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거나 내가 손절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손절을 막 20%씩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폭이 어디까지인가? 근데 손절 폭이 되면 안 되고 기간, 2주 안에 기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돌파 구간에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탄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할 테니까.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